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좀 약간은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흐름이 좀 나쁜,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연준은 또 긴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주요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데이터가 바로 이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가 두 개를 좀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CPI, 즉 헤드라인 CPI 유가가 포함되어 있고 음식료가 포함되어 있는 CPI,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큰 부분을 뺀 코어 CPI,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밤에 나온 것처럼 핵심 CPI는 4.7%, 전월보다 조금은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CPI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월에 3.2%에서 3.3%까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유가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라든지 음식료 쪽이 들썩들썩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이렇게 유가의 상승이나 헤드라인 CPI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8월의 데이터까지 남아있다라는 게 걱정거리인 거죠. 그래서 9월에 나오는 CPI도 연준이 FOMC가 9월에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이전에 이제 물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간밤에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이 CPI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 중후반이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연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CPI가 하락하는 방향성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간밤에 뭐랄까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10년이나 3년짜리보다는 응찰률이 떨어졌고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의 상승을 조금 더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 결국 물가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대 요인은 이런 부분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쓴 데이터에서 좀 차용을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CPI가 있고요. 더불어서 주거 물가의 CPI 상승 기여도가 있습니다. 간밤에도 전월보다는 좀 낮은 수준, 즉 7.83%가 나왔습니다. 주거 물가에 대한 부분들. 주거 물가가 왜 중요하냐? 왼쪽에 보시면 CPI에서 차지하는 주거 물가 비중이 무려 35%에 달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음식료 가격이 들썩거리지만 만약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반기는 유가 하락에 의한 물가 하락, 하반기는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물가 하락이 나와줘야 되고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는 주택 관련 지표가 시장에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택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물가 하락에 압력을 주는지가 또 연준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2600을 안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물가가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서 연준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 고유의 모멘텀인 수출. 그러니까 물가가 이 수준이라도 수출이 잘 되면 되거든요. 이 지표는 IBK 투자증권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에서 좀 재미있길래 갖고 와봤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수출 금액에 대한 상관도 아니면 그거를 반영한 정도, 우리가 수출 금액이 올라온 수준을 반영한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수출 금액이 올라오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했었을 때가 40%, 즉 2021년 중반이었고 수출 금액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장이 크게 개의치 않았던, 무시했었던 게 이제 연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간 수준,
수출 금액이 올라온 만큼 반영한 수준이라는 거죠. 과도하지도 그리고 너무 저평가지도 않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부터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출 금액이 더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수출 금액이 이제 아마 주 후반에 10일짜리 좀 나올 거고 그리고 20일 있다가 나오고 한 달 있다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가면서 시장은 스텝 바이 스텝 2600 안착을 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가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은 당장은 조금은 보합권, 눈치 보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만 보면 수출이 회복된다면 시장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초반 안도 랠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주택 시장의 물가가 반영이 되면서 물가를 좀 끌어내려줘야 된다는 거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수출이 회복의 물꼬를 트워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